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추석 연휴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그때 여름에 만나 뵀는데 그 여름에 만나 뵙고 두 달 후에 가을에 만나면 날씨가 더울까 아니면 날씨가 괜찮을까 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두 달이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석 어떻게 지내셨는지 가을을 어떻게 맞고 계세요? 저는 뭐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리는 것처럼 자전거를 열심히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냉장고를 파먹으면서, 이번 추석이 끝나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추석 때 음식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먹다가 이렇게 못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져오면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다 먹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다 먹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진짜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만보 걷기, 미령이 너무, 걷기 운동이 너무너무 좋대요. 요즘 하늘 너무 예쁘죠? 맞아요. 구름이 너무 깊어졌어요, 하늘이. 하늘이 깊어져서 저도 자주 쳐다보게 돼요. 저녁마다 걷기 운동 너무 좋습니다. 많이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영상화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거는 이 책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마드랜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영상화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저처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에 다시 손이 가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이 다른 결의 이야기에 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점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책 다 읽으셨나요? 약간 이게,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네요. 네. 그래서 노마드랜드 여러분께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으신 분도 있고,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매 페이지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몰랐다. 삶의 방식이 이토록 다양하고, 이 세계에서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정말 노마드 랜드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라는 네. 네. 박혜진 아나운서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드려요. 네. 박혜진 아나운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혜진 아나운서님이 그 출판사를 내셨고, 거기서 아주 좋은 책을 내셨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노마드랜드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빈부 격차로 인해서 거기서 이탈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책의 미덕은 그런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하고, 심지어 거기서 하는 농담조차도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미국식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을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노마드들의 삶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진다는 장점이 저한테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넘기면서 일종의 건조하고 차가운 문체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애틋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했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몇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워캠퍼라는 개념이 있어요. 워캠퍼라는 것은 집세 대신 차박을 하면서 떠도는 유랑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워캠퍼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들어본 바가 없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 워캠퍼라는 일종의 유랑 집단이 생겨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을 워캠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캠퍼포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캠퍼포스는 여러분 아마 아마존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아마 외곽에
지역의 외곽에 물류창고를 대형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그 아마존 물류창고 여러 군데에서 계절성 노동을 하는 노마드들로 구성된 노동자 집단을 캠퍼포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대형 유통 체인이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을 운영하는지 너무 많은 일화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아마존 물류창고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을 줄 정도로 아마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가 아마존에 취직을 해서 위장 취업이죠. 위장 취업을 해서 아마존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하죠. 거의 20km가 넘는 거리를 노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집어넣고 물건을 빼고 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과부하를 겪고 있고, 또 아마존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이 책에 따르면 그것이 가져오는 세금 감면의 효과 때문에 사실상 나이가 든 사람들을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기서 집이 없이 밴을 끌고 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노동을 하는 이 임시직을 전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뭔가 일을 하기 싫었거나 처음부터 낙오되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산층, 우리가 이른바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을 유지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집을 한번 잘못 사거나 집을 연끌을 해서 샀는데 그 집이 폭락하면서 생기는 파산으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떨려 나오거나 하는 방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미국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읽는 내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맞아요.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가 몇 달째 인터뷰하고 있던 노마드들은 무력한 희생자들도 아니고 걱정 없는 모험가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몽상가가 아닌 거죠. 그들은 진실은 훨씬 더 미묘했다라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인 거처를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애틋한 순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모여 있을 때예요. 그렇죠? 여기에 등장하는 밥이라는 사람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도 거기에 핵심 인물처럼 이 노마드들에게 어떠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인물 있잖아요. 나중에 아들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책에도 나와요. 그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그 장도 마련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거를 RT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해석대로라면 타이어 떠돌이들의 랑데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자도 그 RTR을 수차례 참여하고,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아마도 영화에서 펍의 모델이 됐을 것 같은, 근데 제가 보니까 영화에서 펍은 이 린다와 이 저자 자신을 약간 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린다와 이 저자가 가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 떠도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과 그러면서도 서로 돕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는 장소도 RTR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매드랜드는 굉장히 좀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캠핑을 하면서 일을 하는 생활이 자유롭겠다 싶었던, 그런데 읽다 보니 생각이 불끄러워졌다. 민호님 말이 정말 맞는 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밴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밴이 얼마나 좁아요. 그렇죠? 그 좁은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방 하나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방 하나를 완전히 비운 상태로의 자기 소유물만 가지고 생활을 해보다가 차츰차츰 줄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 노마드들은 굉장히 신념적으로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여기에 등장한 노마드라는 인물들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이탈된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신념 때문이에요.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린다가 하고요. 이 린다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리사이클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도 환경주의자이고,
이 체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간주의적이고 노동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피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히피 같기도 하고 환경주의자 같은 면모가 또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들에 대해서 하나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명명 중에 하나가 홈리스이고 자기들은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울컥했던 게 나는 홈리스가 아니야. 왜냐하면 나한테는 침대가 있고 그리고 나는 요리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음식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걸 떠올렸어요. 사실 의식주라고 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저도 청소 같은 걸 잘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시켜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이들은 홈리스가 아니다. 왜냐면 이들에게는 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하나가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서 로봇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뒤편에 나와요. 아마존에서 이제 그 노동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시험적으로 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고 그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공간에 실제 노동자들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할까요? 네. 그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언젠가는 이 로봇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단순 작업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섬찟한데 근데 또 여기서 저자가 그 로봇들이 하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체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스통을 로봇이 밟는 바람에 그 물류창고 전체에 체류탄이 이렇게 체류가스가 전체 퍼진다던가 하는 로봇들은 왜냐하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노동 일자리의 상실에 대해서 섬뜩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노마드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계절성 일자리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이패스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이패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이패스가 없었을 때 일일이 통행권을 구입하고 돈을 내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소설도 자판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등장인물과 이렇게 누르면 소설 한 권 이렇게 싹 써서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였다고 생각했던 예술의 장르마저 로봇들이 들어오고 그런 미래에는 그럼 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요리사 소설가가 제일 먼저 민호님 네, 장르가 한정적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인기는 있겠죠. 왠지 굉장히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떤 플롯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진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노마드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편리성과 역행하고 있는 생활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 과학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를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거기에 반기를 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얻고 그래서 이상하게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힘을 얻게 돼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미덕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이랑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337페이지에 보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커트 보니것의 소설 제5 도살장의 한 단락이에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가난하며
가난한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도록 강요받는다. 가난했으나 지극히 현명하고 고결했던 까닭에 권력과 부를 가진 누구보다도 존중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에 관한 민간 전승이 다른 모든 국가에는 있다. 가난한 미국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예찬할 뿐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을 뚫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죠. 물론 그것이 옅어지고 있기도 하지만요. 근데 미국인들이 미국인들 스스로에게 가하는 굉장히 냉혹한 냉소에 대해서 커트 보니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 마지막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예찬할 뿐이다. 플렉스란 단어를 저도 쓰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단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라면 갖지 못할 어떤 그런 부의 단계들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호응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약간 촌스러운 것처럼,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굉장히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해서 자기 자신을 조롱하지 않고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는 예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하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이 자본주의가 원하는 기준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식물은 제가 이거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되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페페예요. 네. 얘 필레아 페페 아닌가요? 저희가 필레아 페페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약간 잘못 알고 있나? 필레아 페페예요, 여러분. 돈식물이에요? 이거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다산의 여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물을 기르고 싶은데 어떤 식물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필레아 페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가 기르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애가 너무 잘 자라요. 여러분, 이 식물은 그렇게 비싼 식물도 아니고 굉장히 잘 자라기 때문에 구하기도 되게 쉬워요.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잎을 잘 내는 애들을 데려다가 여러분께 나눔을 꼭 하고 싶은데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괜찮아지면 제가 여러분께 식물 나눔을 꼭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식물은 필레아 페페였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읽고 싶은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지금 이미 올리기도 해서 여러분이 사서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는 이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윤성희 작가님이시고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가장 최근의 책이세요. 저한테 이 작가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역시 대학생 때 윤성희 작가가 데뷔를 했을 때 동아일보로 등단을 하셨는데, 그 신문을 골똘히 읽어보면서 그 작품을 읽어봤던 저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어요. 그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작가님을 흠모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중에 작가가 돼서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배님이라고 하시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윤성희 작가님이 어떤 서점에서 하는 독자와의 만남에 몰래 잠입했어요. 온라인으로. 독자와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명을 써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작가님과 대화를 나눴답니다. 제가 아닌 척하고. 그게 지지난 달인가? 그때 일이에요. 네. 이렇게 성덕이 무섭습니다. 네. 그런 제가 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윤성희 작가님의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이 단편집을 읽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9월달이니까 가을을, 늦가을을 잘 보내시고 11월에 우리가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그때 만나서 2달이 너무 긴 시간이더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편안히 보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11월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에게 건강을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책 읽고 11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